안녕하세요. 합박공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75회 하수인들에게 고함. 일단 진행보고를 말씀드릴게요.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4회 재판이 4월 6일에 있었는데 검사가 증인 신청을 했어요. 검사가 고소인을 증인 신청했어요. 그 이후로 또 한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10명 남짓?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증인들의 거짓말은 뻔해요. 위증하고 모의 위증. 요거에 대해서는 학폭일지 7회에 말씀드렸고요. 개개인마다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A라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몇 명, 또 B라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몇 명, 또 이제 양념으로 들어간 거 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 법정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얼굴도 보고, 이름은 나와요. 이름은 나오는데, 직업, 어디 사는지, 주소,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싶어요.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모함했는지 내 입장에서 알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들씌우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들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다는 걸 관련자들한테 이제 관련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면 좋겠어요. 재판 시작됐다. 예, 그거. 그 다음에 저 나쁜 놈들은 증인 신청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바빠요. 바쁜 걸 너무 급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 하수인들이 엄청나게 날뛰어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급해졌다. 이제 그걸 반영하고 있거든요. 발정난 강아지들 같은 거. 공무원들의 비리, 그 다음에 은폐하고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정밀하게 해야 되고, 저는 정말 집요하게 써볼 거예요. 집요하게 자세하게 써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민간인 하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얼마나 숫자도 숫자지만 나이 다양해요. 8살부터 80대까지 다 있어. 그 다음에 직업도 천차만별, 배경도 천차만별, 엄청나게 강범위해요. 최근에 새로 등장하는 하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데려다가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 악자까지 찾아내는 거, 나랑 그래서 하수인으로 들이대는 거죠. 이 점은 거의 칭찬해도 될 정도예요. 칭찬해도 돼요. 예. 이들의 삶의 방식, 형태, 이 하수인 하는 거, 민간인 하수인도 연구의 중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의 어떤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영화에서 본 얘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범죄학 공부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영화에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봤어요. 잘 안 봤는데 영화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다는 건 우리의 현실, 우리 살고 있는 당면한 현실, 뭐 현실의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인기를 끄는 거죠. 첫 번째 배운 거. 범죄자들은 하수인을 뭐라고 생각하나? 범죄자들은 하수인을 뭐라고 생각하나? 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자기 하수인을 개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딱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화 아수라 있죠. 아수라에서 보면은 시장이 하수인 경찰에게 범죄를 시키죠. 또 그 경찰은 다시 민간인 하수인들 또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자기 하수인들을 막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이 사람인 줄 알지? 니들이 사람인 줄 알지 너 지금? 막 이래요. 즉 하수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장이 하수인 경찰에게 개가 사람을 물어? 즉 하수인 너는 개라는 거지. 자기가 그 개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고 개로 본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딱 맞아요. 딱 맞아. 그 수사 기록을 보면 그 범죄자들이 하수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야, 하수인으로 데려다 쓰고 이렇게 버리는구나.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게 나와요. 수사 기록에. 그걸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주인은 하수인을 개라고 봐. 그러면은 그 하수인은 주인을 뭐라고 볼까? 하수인은 요거 숙제예요. 하수인은 주인을 믿어도 주인에게 하수인은 쓰다 버리는 사용물 그뿐이에요. 그뿐이더라고. 그 수사 기록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자료예요. 예, 수사 기록을 보니까 어떤 시도가 있었어요.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위원장과 심의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장학사 혼자 잘못했다. 얘만 잘못이야. 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장학사한테만. 그러니까 사건을 축소해버린 거죠. 사건을 축소해서 장학사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학사를 동지로 본 것도 아니고 동료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고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얘한테로. 말도 안 되죠. 장학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장학사는 공무원이니까 이런 류의 사정들을 아마 알고 짐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범죄를 명령하는 사람은 하수인을 사람이 아니라 개로 본다는 거. 요거로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범죄자들이 야 나쁜 일을 시켜. 근데 초과를 하는 거야. 그때 뭐 시키는 수단이 뭐였는지는 몰라요. 돈다발을 들고 흔들었을 수도 있고 야 승진시켜줄게 또는 야 무슨 뭐 이익을 줄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쁜 짓을 시켰어. 그랬더니 좋다고 해. 그러면 범죄자들의 눈에 이 하수인들이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나쁜 일 시킨다고 좋다고 하는 놈이 사람으로 보였겠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또 뭐 이 하수인들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범죄자들이 개로 부린 하수인을 나는 뭐 사람 취급할 수는 없잖아.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웃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이 없이도 그 폭력에 가담하는, 이익이 없어도 폭력에 가담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요거를 생각해 봤어요. 요걸 어디서 알았냐면은
영화 요즘 유행했던 거 있죠. 더 글로리. 더 글로리. 그 유튜브에서 편집 리뷰한 것을 봤는데 연진이 남편이 연진에게 물어요. 왜 동훈을 그때 괴롭혔냐고. 그때 연진이 되물어요. 꼭 이유가 있어야 해?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피해자가 그러니까 꼭 잘못이 있어야 해?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가해를 즐긴 거죠. 가해의 즐거움을 즐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 본성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면 내가 범죄를 스스로 조직해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것들, 능력이 없는 것들은 범죄자가 시킬 때 그때만 가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때로. 그러니까 그 가해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여했을 수 있다. 예. 제가 그때 도통 이해가 안 갔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자식들한테 가야 될 돈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도둑놈이. 근데 이 도둑놈을 위해서 나를 공격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내가. 자기의 이익을 버리는 거잖아. 자기 자식의 이익을 버리고 그 자기 이익을 버리고 도리어 이런 폭력에 참여를 했다? 스스로 뜯어먹히는데? 처음엔 이제 이해를 못했죠. 이게 도대체 다 뭐야? 아, 저거예요. 가해의 즐거움. 가해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요망하죠. 3번 더 글로리에서 보니까 가해자들끼리는 범죄는 함께 하지만 그러니까 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아요. 예.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로 막 죽였잖아요. 서로 막 죽였죠. 자중지단으로 이제 걔네들이 멸망해 나가잖아요. 더 글로리 보면. 그러니까 내 사건의 가해자들도 서로 친하지 않다. 범죄에만 협력한 거지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서로를 공격하며 멸망해 갈 것이다. 이런 점을 봤어요. 네 번째, 범죄는 한계예요. 범죄는 한계인데 이쪽 사람들 끌어다가 이 사건 일으키고 저쪽 사람들 끌어다가 저 사건 일으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범죄 주체가 한계예요. 한계 범죄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사건이. 이때 하수인들은 그 전체 범죄의 규모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1차 똑같이 내보내 실패, 2차 또 내보내 실패, 3차 막 내보내. 그러면 6차에 똑같은 일을 하고 내보낸 이 사람들을 보면 동료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그런 거 분석을 하면은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주인만 믿는 것 같아. 주인은 하수인을 안 믿지만 이 하수인들을 보면 꼭 주인을 믿는 것 같다라는 그냥 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충실한 개처럼 되게 헌신적인 하수인들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강아지 동물 유튜브 잘 보는데 주인이 손에 딱 간식을 딱 줘요. 그러면 걔는 다른 거 다 안 봐요. 요 간식만 딱 보더라고. 그리고 주인이 뭘 시켜 하고 오면 이거 줄게. 그러면 걔가 하고 와서 이걸 딱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간식만 딱 보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지. 마치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 하수인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한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하수인 노릇을 하려다가 스스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견적 내고 이거 아니다.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인 숫자를 좀 줄여보겠다. 뭔데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인들은 내가 반드시 보복한다. 이거는 믿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보복한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수인이 됐어요. 하수인 노릇 했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6글자 말하고 개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6글자 말하고 개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합법일지 57-1회 2회 58회 요거를 좀 참조해 주세요. 사람으로 살아야 평온하지요. 범죄자의 손아귀 위해서 계속 그러고 사는 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지. 그러니까 6글자 말하고 범죄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고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고 앞으로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인생만 열심히 사는 거야. 응? 자기 인생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가 되지 않고 사람으로 사는 일이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삶은 귀한 거잖아요. 이 말씀 드리려고요. 그 재판 시작됐다는 거, 그 다음에 하수인 노릇 좀 하지 마라. 그거 행복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